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열대어 폭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열대어 폭번 영상에는 환경을 꾸미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병 없이 키워서 폭번을 이루는 법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열대어를 폭번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주목해주세요. 그 전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피의 번식에 성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꾸미는 법에 대해 많이들 공감하고 따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피를 안전하게 키우고 번식까지 성공했다고 폭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피 번식까지는 잘 이루시지만 그 이후 치어때 병에 걸려 죽이거나 성어가 되어서도 각종 질병을 컨트롤하지 못해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번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식 이후 안전하게 성어까지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병 없이 안전하게 성어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구피가 잘 걸리는 기초 질병들에 대해 일단 알아야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피가 잘 걸리는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류 질병, 그리고 곰팡이균류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으로는 에로모나스와 칼럼나리스가 그 대표적인 질병으로 배가 불룩해지는 복수병과 비늘이 솔방울처럼 일어나는 솔방울병은 에로모나스균에 의해서 생기게 되며 이런 질병은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감이나 꼬리가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나는 칼럼나리스균에 의한 질병 또한 세균성 질병에 속하며 칼럼나리스는 주로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과밀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기생충류 질병으로 대부분 흡충에 의해 아감이나 꼬리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증상이 많으며 바늘꼬리병이 이에 속합니다. 흡충은 대부분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키워보면 몇 대에 걸쳐 전혀 없던 구피들이 바늘꼬리에 걸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100% 외부 유입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통해 유전처럼 전파된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이 외부 유입이기에 무조건 새로운 식구를 입양하면 바늘꼬리 검역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바늘꼬리병은 열대어 폭번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병 자체는 치료가 가능하나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치어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 발견이 중요하며 하루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체된 시간만큼 살릴 확률이 줄어들기에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바늘꼬리병이 외부에 발생하는 기생충이면서 치어에게 잘 발생하는 병이라면 몸속에 즉 내부에 발생하면서 치어보다는 성어에게 더 잘 걸리는 내부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몸속 장기에 들러붙어서 장기를 마르게 해서 종국에는 밥을 전혀 못 먹게 함으로써 말려 죽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치어 때보다는 준성어나 성어 때 잘 걸리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걸리면 어항 전체로 퍼지는 신기한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성 질병이 있는데 곰팡이균이 그 원인이 되고 대부분 2차 감염으로 세균성 질병 이후나 상처 부위에 곰팡이처럼 솜털같이 달라붙는 질병입니다. 알려지기로는 합병증과도 같아서 치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치료해보면 오히려 세균성 질병보다도 약이 더 잘 드는 질병으로 역시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약만 사용한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질병들이 열대어 즉 구피에게 잘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이외에도 많겠으나 저는 10년 동안 다른 질병은 본 적이 없을 만큼 특이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오늘 설명한 질병들은 특별히 내가 잘못이 없어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니 이러한 질병만이라도 극복한다면 폭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질병만 잘 다스려도 폭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에 맞는 적절한 약을 구비해라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질병의 치료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의 초기에는 그만큼 치료하기도 쉽고 몸 전체에 퍼지지도 심하지도 않으니 빨리만 발견한다면 그만큼 치료의 성공률은 높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약을 구비해 놔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약이 없어 치료가 늦어지거나 그때서야 약을 주문한다면 못해도 2에서 3일은 병이 더 진행되니 이거야말로 소 잃고 의안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약은 꼭 구비해 놔야 합니다. 먼저 세균성 질병에는 항생 재료가 좋고 네우테라나 멜라픽스가 좋습니다. 특히 멜라픽스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우니 구하기 어려운 네우테라보다는 멜라픽스를 권장합니다. 다음, 기생충류 질병의 약으로는 프라지퀀텔과 옴니쿠어산을 추천합니다. 프라지퀀텔은 외부 기생충, 그러니까 바늘꼬리병의 특효약이며 옴니쿠어산은 내부 기생충 약으로 열대어 전용이 아닌 동물 기생충 약으로 가까운 동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 약국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허가를 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하기 쉬운 편입니다. 프라지퀀텔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그니깐 물고기 의사가 처방전을 쓰고 처방을 하는 약이라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몇 군데 있으니 잘 찾아보셔서 꼭 구비해 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성 질병의 약으로는 메틸렌블루나 항생제가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피마픽스를 추천합니다. 피마픽스 자체가 천연 성분이라 그리 독하지도 않고 또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 자체도 잘 알려져서 얼만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등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저는 적극 피마픽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의 목적으로 약을 사용해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든 약에는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약이든 자꾸 처방하다 보면 그 균들이 내성이 생겨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처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전제로 깔고 저는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방으로 약을 살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기적으로 딱 이 간격으로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증상이 보이면 어항 전체에 약을 뿌려 어항 전체로 질병이 전염되지 않게 막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먼저 옴니쿠어산으로 약 자체가 독한 약이 아니고 그래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약이기에 주기적으로 뿌려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내부 기생충을 예방하기에 좋습니다. 또 멜라픽스와 피마픽스도 예방약으로 사용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 길게 매일매일 사용하지만 초기 증상 발견 시에 딱 한 번만 투여해도 전염을 막을 수 있기에 초기에만 사용하면 병의 확산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지퀀텔을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최초 입양 시에 검역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고 치어가 태어나고 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유어가 되기 전에 이때 저는 치어들만 따로 건져서 약욕을 해줍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 치어가 태어나고 일주이면 다 한 번씩은 프라지퀀텔로 약욕을 합니다. 사실 이때 약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약과 다르게 프라지퀀텔은 거의 농약 수준의 약으로 매우 독합니다. 그래서 치어나 유어는 성어의 반만 사용하라는 주의가 있을 정도로 독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쓰는 것 자체가 건강한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바늘꼬리병이 가장 잘 발생하는 시기가 치어가 태어나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4일에서 7일 사이부터 발병하기에 저는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초기에 약욕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시간과 용량을 잘 지켜 단 한 번도 약 때문에 바로 죽어나가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사실 치어의 숫자를 딱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100% 탈락을 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안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무조건 약을 먼저 처방합니다. 사실 위에 여러 질병과 약을 언급했지만 질병이 걸린 후라면 어떤 약이든지 100%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치료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떻게든 질병이 안 걸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질병에 걸린 애들은 무조건 탈락시켜서 탈락 수조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야 본 어항에
더 이상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분리하고 본어항 전체에 약을 투입하면 한두 마리 더 진행되는 것 외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픈 개체의 분리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왜 여름에 질병에 잘 걸릴까요? 다르게 질문한다면 왜 여름에 음식이 잘 부패할까요? 딱 요 질문만 봐도 답이 나오지요. 그만큼 여름철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처럼 물도 빨리 오염이 되니 환수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환수는 미루지 마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환수 한 번이라도 더 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질병 예방법이고 그게 가장 큰 폭번의 기술입니다. 자, 오늘은 구피를 폭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로 많은 응원해주시고 아래의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항상 최신 소식 받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물생활 하세요.